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무조건 영어 잘하는 방법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영어를 뭐 아이들, 성인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김종국의 영어 공부법 보고 왔다고 얘기해서 궁금해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참 영어를 배울 때 제가 느꼈던 것들을 김종국 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셨던 거랑 제가 생각하는 것들, 뭐 공통적인 거, 이렇게 3가지만 좀 줄여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간에 영어 공부를 해서 스피킹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로 저는 사실 자신감. 이거는 진짜 1번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어떤 영어 공부법 다 필요 없고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 무조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문법 신경 쓰지 마시고 발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일단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면서 자꾸 어울리고 들이대야 는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종국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막 하세요. 틀리든 말든 알게 뭐야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심지어 성격을 고치세요. 성격까지 고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 만나면 긴장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뭐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을 역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내가 쇼핑 가고 싶어 라는 말을 I want you to go shopping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I want to 뭐 go shopping 이렇게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은 알아듣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Is it right? Is it right expression? 이거 맞는 표현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쪽에서 잘 고쳐줘요. 아니면은 굳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고쳐주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말을 하면서 틀린 거 고쳐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오히려 틀린 게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 표현 몰랐는데 얘가 알려주니까 이렇게 쓰는구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암기가 돼요. 그다음에 3번째는 저도 이거를 성인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건데, 저는 김종국 님이 이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에 대한 거를 익혀놓으라고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성인 수업을 하다 보면 매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주말에 뭐 하셨어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질문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늘 해요. 그럼 이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 대답이 늘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주말에 내가 하는 것들,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 이게 늘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강아지 산책을 매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산책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walk the dog 하면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라는 표현이에요 라고 알려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강아지 산책시키다 라는 표현을 지금은 너무 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표현들 많이 익히시면 좋겠죠. 만약에 내가 사려 깊은 사람이야? 그러면 뭐 I'm a caring person. 저 되게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뭐 저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I'm pretty sociable.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성격이 어떤지, 내 직업,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뭐 하는지, 주말에 뭐 하는지, 취미가 뭔지. 취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에 대한 것들과 이거를 나도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 대화를 하려면 나도 상대한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취미가 뭐예요? What's your hobby?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What do you do for free time? 뭐 여가 시간에 뭐 하는지 주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표현을 알고 있어야 나도 외국인한테 하고 외국인이 나한테 했을 때 나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정확한 대답을. 그래서 이런 신상에 관련된 기본적인 표현들을 잘 익혀 놓으실 것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되세요. 이게 가장 빠르게 늘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꾸준히 하기. 근데 김종국 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열심히 꾸준히 하시라고 하거든요. 전 사실 열심히는 빼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지치거든요. 조금씩 하되 뭐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목표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오픽 시험을 앞두고 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시험이죠. 말하기. 시험 날짜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그거 관련된 걸 하시던지, 아니면 올 연말에 외국인들이 있는 파티를 난 갈 거다. 그렇게 목표를 새로운 설정을 하시던지. 저는 학생 때 이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영어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겠지, 이 마음이 있어서 대학생 때 저도 영어를 그래서 계속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교환학생들하고 엄청 많이 어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한 건데요. 이거는요, 재미를 찾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성인 회화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한 분이랑 3년 넘게 지금 수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패턴 영어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가지고 했다가, 뭐 중학 문법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중학 영문법 가지고 이제 회화를 또 진행을 했다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서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1시간 공부하는 게 본인 너무 좋대요.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원래 그전에는 학원도 다녀보시고 다른 과외도 해봤는데 꾸준히 못했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지 않는 방법들이었겠죠. 혹은 뭐 하다가 지루하기도 했을 때 하고요. 이게 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는 너무 나한테 잘 맞았던 공부 방법이 점점 지루해지거나 내 레벨이 올라서 나한테 안 맞거나, 아무리 실력이 늘어도요, 어느 순간 인간은 권태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게 가장 나랑 잘 맞는 방법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뭐 섀도잉을 할까요? 미드를 볼까요? 뭐 아니면 학원을 다닐까요? 뭐 유튜브만 볼까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학생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모든 방법을 다 취하세요. 제가 만약에 학원을 다녀요.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가 돼서 학원을 다니는데 유튜브 너무 많으니까 뭐 학원도 다니면서 유튜브도 보고요. 책 읽는 거 좋아하면 원서도 보시면서요.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많은 표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익히세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어울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 요즘에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꽤나 많이 이제 찾아다녔었거든요. 어울리다 보면 영어가 어떻게 느냐면,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 교환학생들하고 저는 엄청 어울렸거든요. 미국, 필리핀, 독일, 막 스웨덴에서 온 애들이랑 맨날 걔네랑 어울리고 놀고 이랬는데, 그땐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Hey, scoot over 이래요. 근데 scoot over이 저는 이제 모르니까 뭐라는 거 하면서 쳐다봤는데, 일단 몸짓을 보니까 비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무슨 뜻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친구가 스펠링이랑 알려주면서 옆으로 비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야, 이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자리를 좁혀 앉다, 앉게 하다,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마치 책에 나올 법한 것처럼 설명이 돼 있는데, 저것만 보면은 뉘앙스를 몰라요. 근데 내가 외국인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 외국인이 저한테 제스처까지 취하는 거죠. Hey, scoot over. 야, 옆으로 비켜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옆으로 비켜 앉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외국인들하고 또 놀다가 이제 어떤 친구한테 야, 너 갈 거야? 너도 우리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 갑자기 I'm down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I'm down? 다운이 우리가 하는 건 아래, 이렇게 아래로 이런 뜻이잖아요. I'm down?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또 뻔히 쳐다봤어요. 근데 I'm down 계속 이래요. 그래서 또 약간 멍청한 표정을 지었더니 그쪽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나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갈게, 나도 따라갈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scoot over이라던가 I'm down이라던가 이런 표현들을 정말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실생활에서 쓰는 것들을 내가 굳이 막 앉아가지고 책 보고 사진 보면서 달달달 이렇게 써가면서 암기하는 것보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거를 느끼게 보게 되면 바로 암기가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최대한 보고 따라 익히라는 거죠. 아니면은 말 못하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서 자기들끼리 무슨 대화하는지 들으세요. 그럼 듣다 보면 이럴 땐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저럴 땐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게 또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외국인들하고 어울려라. 근데 사실 저는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라서 그렇게 많이 배우긴 했는데, 내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제 학생분들 중에 되게 내향적이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긴장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시면 사실 요즘에 유튜브 영어 관련 자료가 너무 많고요. 미드, 영화 그런 것도 많이 보시고, 저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넷플릭스를 보시면 요즘에는 영화든 뭐 미드든 거기에 바로 자막이 뜨잖아요. 그래서 외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 자막이 뜨지만 그걸 영어 자막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한국 드라마에 영어 자막이 있어요. 넷플릭스가 번역하는 사람들 다 고용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번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작은 아씨들이라는 그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 맨 얼굴로 TV 나오는 거 꼴보기 싫어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럼 이제 보세요. 꼴보기 싫다가 영어로 뭐야? 그 순간 이제 와 이거 영어로 어떻게 나타내?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사실은 그냥 보기 싫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맨 얼굴? 맨 얼굴이 뭐야? 화장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나오냐면 I hate seeing you on TV without makeup. I hate, 나 싫어. seeing you, 너 보는 것을 on TV, TV에서 without makeup, 화장 안 한 채로. 그러니까 맨 얼굴로 너 TV에 나오는 거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말로 된 내 생각을 영어로 전달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추천해요. 한국 드라마인데 밑에 영어 번역돼 있는 거. 그게 넷플릭스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이면 이거 많이 이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앱이 또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앱 저 앱 다 깔아봤는데 앱마다 스피킹 연습할 수 있고요. 원어민들이 설명도 너무 잘해주고요. 또 반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알림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막 알림이 떠요. 그래서 와 요즘에는 진짜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김종국 님도 했던 말인데 결국에 본인도 주변을 다 영어로 바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본인도 영어 관련 콘텐츠를 본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영어 공부할 때는 진짜 뭐 화장실에 있을 때, 지하철 탈 때, 뭐 기다릴 때 맨날 머릿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영어로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이거 들고 외국인한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컨텐츠 찾아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단어, 수거,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다 익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제 채널은 주로 이제 기초회화, 가장 기본적인 뭐 표현들,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뭐 대화체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초중급 분들을 위해서 미드, 쉐도잉 하는 거. 사실 미드가 재미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드만큼이나 영어식 표현 그대로를 배울 수 있게끔 좋은 자료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만 쉐도잉 할 수 있게끔, 그다음 미드 쉐도잉을 제가 설명까지 해서 같이 따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놨고요. 그리고 미드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발음을 굉장히 흘려요. 예를 들면 How are you doing? 이러면 되는데 How are you doing? 이거는 뭐 김종국 님도 얘기를 하셨던 거고 저도 수업 진행을 하면서 언급을 했던 건데 발음을 똑바로 안 합니다. 뭐 What are you doing? 이거를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안 하고요. What you doing? 뭐 What are you doing? 뒤에 NG 이 doing이라는 NG 발음도 똑바로 안 해요. G 뺍니다. G 날려요. 그냥 What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뭐 김종국님 뭐 흘리면 다 알아들어 이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외국인이 흘리는 거는 내가 알아듣되 나는 일단 초보기 때문에 최대한 나는 또박또박 말씀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다가 내가 늘어가면서 나도 흘리면서 따라가는 거지. 그냥 꼭 또박또박 하세요. 그래야 그쪽도 잘 알아듣거든요.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똑바로 발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음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뭐 잘할 수 있는 방법,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이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영어를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